전 구글에서 HR을 담당하신 분이 한 말이 있는데요.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면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처럼,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 내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게 갑질을 유도하고 결국 사람이 잘리면 갑질을 당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회사는 그 갑질에 잘 나갔지만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취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은 회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많은 방법들, 그리고 블랙이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철벽 같은 믿음. 많은 콘텐츠들이 이런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 욕하고 말이죠. 제 콘텐츠에서 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대부분 블랙 기업이나 갑질 환경에서 쌓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름 없는 아주 작은 회사에서 아직도 SAS나 SI 쪽 일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작년 수입 신고액만 1,000만 원이 가볍게 넘었고요. 그 때문에 주민세가 이번 청구분이 16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걸 보면 대충 알겠죠? 물론 1년치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꿈꾸시는 분, 그리고 워라밸을 꿈꾸시는 분들은 제 콘텐츠를 보시면 열받을 테니 그냥 스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대기업에도 못 들어가고 좌절을 겪으신 분들 중 이대로 끝낼 수 없으니 5기로라도 남들을 추월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공유드리는 정보입니다. 노력은 필수이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처럼 따라만 하면 놀고 먹을 수 있는 듯한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네요. 물론 대부분의 제 콘텐츠는 싫어요가 은근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떤 건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비하당하는 기분이 들어서겠죠. 하지만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그리고 매너 있는 사람들을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즉, 스스로 비하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찔린 행동을 했다거나 남의 피해가 가든 자신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얘기죠. 매너 좋고 생각할 줄 알며 노력하는 사람들은 제가 비판하는 사람은 남 얘기라 생각하고 제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만 할 생각이고요. 또 세버렸는데요. 전 대기업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한국의 N모 대기업, L모 대기업에서 글로벌 G모 대기업, A모 대기업, 실제로 인터뷰까지도 했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험과 능력을 가졌지만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내부에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 추천해줬었고요. 그 결과도 내부 데이터를 제게 알려줘서 알았는데요. 스킬 측면은 최고점이었답니다. 그런데 떨어진 이유는 리더보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거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대가 아니다. 완성된 인재보다는 키울 인재를 필요로 한다 등등이 있었는데요. 즉 35세 미만에 조금 역량이 부족해서 가격 대비 저렴한 사람을 불러서 가성비를 노리는 것이 일반적인 대기업의 모집 요건이란 얘기죠. 여기서 대기업들의 인재 구조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되셨죠? 평균치 이상 하는 사람을 불러 모아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쥐어짜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지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영입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대기업의 체계에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때문에 알짜배기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거나 자기를 위한 회사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대기업은 그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가끔 대기업에서 엄청난 기술을 발표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 보면 중소기업을 매수해서 대기업 브랜드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가 그랬고요. 인스타그램도 그랬죠. 지금도 많은 뛰어난 기업들을 글로벌 대기업들은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매수를 당해준 것이고 대기업의 이름으로 자기의 꿈을 펼치게 해주겠다는 제안 때문에 매수되어 주는 것이죠. 저는 왜 이런 게 안 됐냐고요? 저는 그 정도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뛰어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는 있는데 그 흐름이 오는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서 돈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 이야기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가시 박힌 이야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그렇고 제 이야기 속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눈치를 채셨나요? 돈 버는 IT 엔지니어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요? 단지 급여만으로 큰 돈을 만지는 IT 엔지니어가 있을까요? 뭐 있기도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만을 드롭하기 때문에 그 외에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기업에 자기에게 줄 수 있는 몸값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투자하여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왠지 사기 같죠? 만약 자신의 기술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스타트업들에게 제가 가진 인프라의 효율화, 관리, 튜닝 기술들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심지어는 인프라조차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인프라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경우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해당 프로젝트 또는 사업체의 지분을 받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10% 정도로 봐야 하고요. 10개의 같은 투자를 했다면 1개가 성공하고 이게 수십 배의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여러분이 개발 능력을 가졌다 칩시다. 아니면 IT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누군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얼마를 받느냐가 아닌 여러분의 재능을 투자로 평가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과 파트너가 될 수 있고요. 그 사업에만 전념할 필요 없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업에 수익이 나면 급여가 아닌 수익 쉐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성공하는 아이템에 자신의 재능을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때문에 생활비를 초반에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나서 자신을 투자하거나 메인 잡을 가진 채로 투자배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사업성이 좋더라도 모인 사람, 사회 분위기, 자금 조달의 문제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아이템에 한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만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하고요. 자금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부담이 없다면 그만큼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곳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 원래 수입이 있고 부업으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투자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거죠. 여러분이 투자할 곳을 선택할 때도 그 아이템에 참여한 멤버와 자금 구조 그리고 비용 구조상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능으로 투자를 해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지표는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걸 보고 높은 연봉의 100%를 다 받고 있는 사람이 내부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있을 무렵 샘 랭글리란 사람은 미국 정부와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아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의 비행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자금을 넣었지만 샘 랭글리는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하게 매달리지 않았고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포기하게 되었죠. 그 사람에게 투자한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샘 랭글리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손해를 전혀 보지 않았고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어도 아쉬울 게 없었죠. 라이트 형제는 어느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먹거리는 자신들이 챙기면서 꿈을 쫓고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는 다른 사람이 먼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할지언정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 최초의 명예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비행기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죠. 스타트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핵심 멤버가 샘 랭글리와 같은지 아니면 라이트 형제와 같은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지만 그것과 견줄 만큼 중요한 것이 핵심 멤버의 꿈을 향한 절실함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이템들과 참여 멤버들을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세요. 현업이 있어서 급여는 필요하지 않고 스톡 옵션만 주세요라고요. 아마 아무 생각 없는 스타트업 파운더라면 이런 메일을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 있는 파운더라면 바로 답장을 할 겁니다. 급여 생활자와 투자자는 같은 IT 엔지니어라고 할지언정 참여하는 의욕이나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저 역시 지금 4개 정도 프로젝트에 재능을 투자하고 있고요. 제 생활비는 SES나 IT 컨설팅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이 4개 정도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4개의 비즈니스 대부분 핵심 멤버들은 서로 급여를 받아가지 않고 지분으로 나누기로 한 프로젝트들입니다. 때문에 성공하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받는 돈이 없이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도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게다가 리스크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뿐이죠. 제 콘텐츠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끝.